권영진 대구시장이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거국 중립내각 구성과 새누리당 지도부 총사퇴, 국회 해산 등을 주장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컬링 대회가 6년 만에 다시 의성에서 개막했습니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기획뉴스. 오늘은 중소기업청의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알아봅니다. 한 의과대학의 주임 교수가 조 교수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논란의 중심인 대통령 거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뜬금없이 국회 해산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지도부 총사퇴와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져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해졌다며 조속히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시장은 또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모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여야 모두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회를 해산하고 개헌을 통해 내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치권이, 지금 국회가 나라를 위기를 수습할 능력과 자질이 안 된 그런 국회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사태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이는 현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선긋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은 물론 이른바 친박 의원들과의 공조는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그런 선에서 뭐 친박이다 아니다라가 그걸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권영진 시장은 오늘 밤 서울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기현 울산시장 등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과 만나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겨울 스포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경북에 올림픽 메달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인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컬링인데요. 의성에서 6년 만에 아시아태평양 컬링 대회가 개막해 컬링의 묘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컬링 대회가 개막한 의성 컬링장. 남녀 선수 2명이 팀을 이룬 혼성 경기가 한창입니다. 스톤 8개로 10엔드까지 가는 4인조 단체전과 달리 5개의 스톤으로 8엔드 만에 승부가 가려져 박진감이 넘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에 처음 추가돼 여자 단체전과 더불어 메달권 진입에 근접한 종목으로 평가됩니다. 지금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실업팀을 믹스더블 실업팀을 만들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 전략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4강에 들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남자 여자가 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우리도 부족하지 않다. 혼성 종목과 여자 단체 종목은 의성 출신 선수가 주축이 된 경북체육회가 국가대표로 이번 대회에 나섭니다. 특히 여자 단체는 지난해 소치올림픽 우승팀을 꺾고 세계대회 정상에 오르는 등 전례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성 컬링장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대회를 꾸준히 유치하고 과감한 시설 보수를 통해 경기력을 높인 결과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에게 또 좋은 시설과 훈련과 또 실전 경험을 통해서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경북에서 올림픽 메달의 꿈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기획뉴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기업에게 유용한 중소기업청의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경북 영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자동차 부품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기계에 화학을 융복합한 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소기업청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로 선정돼 4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까지 지원받았습니다. 2014년 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현재 자동차가 이미 상용화했지만 국내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전용 계직에 대한 어떤 개발을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고 자동차의 국내 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보급을 위해서라도 수소 충전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처럼 융복합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경우는 연구 개발에 지원된 자금 4억 원의 10%인 4천만 원만 중소기업청에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기술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돌려줄 필요가 없어 새로운 융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아주 현장에 맞는 제품에 맞는 상용화 기술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융복합 기술 개발의 성공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술이 곧 경쟁력인 지역의 중소기업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함께 일하는 조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도를 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징계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구모 의과대학 조교수 A씨는 함께 일하는 주임 교수 B씨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말합니다. 행정 절차로 말다툼을 벌인 게 원인이었습니다. 화해를 위해 만난 점심시간에도 주량 문제로 다투다 B 교수가 술잔을 던지며 폭언을 했다고 A씨는 증언합니다. 화학을 막 부석 가서 토하고 있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내하고 끝을 내고 싶으면 일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여기 유리컵을 던진 상태에서 욕을 하고 제가 거기 위협을 느껴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나가면 너 나하고 관계 끝이다. 교수 B씨는 밀치기만 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미미한 소위 상대방의 주장이 다 맞다쳐도 정치 이주라는 그런 그건데. B 교수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년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한 교수가 세상에 드러나는 등 대학가의 도를 넘은 행위가 잊을만 하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징계 규정도 달라 징계 수위도 제각각입니다. 이번 사건도 해당 대학에서 3개월째 진상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나서 대학 내 불미스러운 사건의 징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강력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구 참여연대는 시국 성명을 내고 독립된 특검이 수사에 나서고 대통령 또한 사태를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 이어 대구대학교 총학생회도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된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가감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옛 외관 버스터미널 자리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칠곡 군의회 정순재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특수부도 최근 의정부에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2013년 포항 형산강 정비 사업의 일부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미시의회 윤영철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1% 올라 11달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전세값도 0.01% 올랐는데 동구와 북구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아파트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괴리감이 커지면서 관망제 속에 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달구벌 종합복지관과 지산 종합사회복지관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연료전지를 설치했습니다. 연료전지란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효율은 80% 이상 높이고 이산화탄소는 40% 줄이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사회 공헌의 의미로 복지관 2곳에 무료로 연료전지를 설치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KICT 3D 프린팅 경북센터가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경북센터는 240제곱미터 규모의 체험 전시실과 기업 지원 공간, 장비실, 첨단 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금속과 바이오 부문 연구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입체적으로 물체를 만드는 기술로 전자와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대회가 오늘 포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탁구와 줄다리기, 줄넘기 등 5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대회장 주변에는 장애인 구직자 상담과 심리치료, 청력 검사 등 16가지 홍보 체험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의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안지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친구들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1억 6천여만 원을 대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지만 변호인 측은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교육청,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농어촌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금융체험버스가 오늘 예천군 지보중학교에서 열려 학생들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원 체험을 하며 금융 지식을 높였습니다. 찾아가는 금융체험버스는 오지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사1교 금융교육의 결연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포럼이 오늘 세계물포럼 기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물문화창조 거버넌스 설립을 위한 포럼에서는 물을 문화와 관광, 교육, 생태 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안동시 지속가능협의회는 물 문화창조 거버넌스를 위한 공동선언을 제안했으며 생태 그림전 등의 전시회도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